4차례나 찬스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골잡이로서는 자신감이나 야심이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토트넘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엄청난 슈팅 숫자에 비해서 사실 두 팀 모두 마무리 능력이 좋지 않았었고요. 확실히 팀 순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10위권 훨씬 뒤에 있는 팀들 간의 경기답게 완성도가 떨어지는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선수들 개개인의 미스도 많았고 무엇보다 부상자가 많은 팀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최상의 조합이라기보다는 가용한 선수들을 좀 끼워 맞춰서 내보낼 수밖에 없는 경기다 보니까 특히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그랬죠. 벤치에 정말 린델레프 말고는 다 유스 선수들만 앉혀놓고 경기를 했기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맨유에게는 힘든 경기였을 거고요.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상자들이 복귀를 하면서 좀 한숨을 돌릴 수가 있었고 또 지난 주중 경기가 없었기 때문에 간만에 좀 회복 시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이날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승리로 포스텍 감독 여러 타이틀을 챙기면서 일단 생명 연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맨유 상대로 리그 더블을 기록한, 그러니까 한 시즌에 홈 원정 모두 이긴 첫 토트넘 감독이라는 겁니다. 진짜 토트넘이 맨유한테 얼마나 약했는지를 역설적으로 말해주는 기록이 아닌가 싶은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토트넘이 맨유 상대로 마지막으로 리그에서 더블을 했던 게 1989, 1990 시즌입니다. 1989-90. 그러니까 이게 벌써 35년 전이죠. 당시는 이제 프리미어리그 도입 이전입니다. 이때 토트넘이 맨유 원정 가서 1대0, 홈에서 2대1 이렇게 이긴 적이 있어요. 이때도 이제 퍼거슨 감독 시대이긴 했죠. 아직 리그 우승하기 이전이니까 퍼거슨의 신화가 써지기 전이긴 한데, 아무튼 그런데 그 뒤로는 맨유에게 굉장히 또 끌려 다녔습니다. 그 시기가 워낙 좀 길었기 때문에 이렇게 더블을 기록한 감독이 없었던 것일 텐데, 심지어 2001년 9월부터는 토트넘이 맨유 상대로 무려 26경기 연속 무승을 했더라고요. 리그컵 통틀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 특히 이제 올드 팬들한테는 포스텍 감독이 지금 맨유가 좀 옛날하고 다르게 약해진 맨유라고는 해도 맨유 상대로 한 시즌에 더블, 그것도 2경기 무실점 더블, 이걸 또 컴플리트 더블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컴플리트 더블을 하고 게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컵까지 포함을 해서, 이번에 카라바오컵에서 지난번에 이겼으니까 8강에서 컵 포함 맨유 상대로 한 시즌에 3승을 따낸 첫 감독이라는 거, 프리미어리그 시대의 토트넘 첫 감독이라는 거, 이거는 상당한 의미를 갖는 성과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경기를 진다고 해서 곧바로 포스텍 감독이 잘리진 않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경기까지 이겼으니까요. 이게 꽤 저는 생명 연장에 도움이 되는 승리가 아닐까. 자, 이제 고작 12위에 복귀한 토트넘이긴 합니다만, 경기 끝나고 기자회견장에서 포스텍 감독이 주전들 돌아오면 잘할 수 있는 팀 아니냐, 보지 않았냐, 이렇게 좀 뿌듯한 표정을 지을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렇게 맨유한테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 힘입은 바가 크지 않나. 부임하고 나서 맨유 상대로 지금 무패입니다. 자, 맨유 상대로 1대0 승리를 거둔 토트넘 선수들 현지 매체 주요 평점 볼 텐데요. 오늘은 5개 매체 가져왔습니다. 익스프레스, 스탠다드, 풋볼 런던, 그리고 NBC 스포츠, 또 스카이 스포츠까지 이렇게 쫙 종합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는 스펜스입니다. 5개 매체 평점 8.1점이고요. 그 다음이 5개 매체 공이 8.0을 받은 비카리오 선수가 두 번째로 높은 평점, 그 다음에 골을 넣었던 메디슨이 세 번째로 높은 평점 받았고요. 가장 평점이 낮은 선수는 벤탄쿠르입니다. 이날 좀 실수도 좀 있긴 했었고, 근데 좀 아쉬운 게 그 다음으로 이제 꼴찌에서 두 번째가 선발 선수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게 좀 낮은 점수 6.3점을 좋습니다. 저는 좀 포로나 텔보다는 그래도 좀 나은 경기가 아니었나 싶을 때, 뭐 고친 계절이긴 하지만 좀 아쉬운 점수고요. 교체 멤버들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점수는 아니죠. 자, 풋볼 런던부터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6점을 줬고요. 메디슨의 골을 이끌어낸 건 캡틴이 페널티 박스를 가로질러 차올린 발리킥이었다. 정말 과감한 킥이
중앙으로 들어가서 베리발 거쳐가지고 메디슨 앞에 떨어지면서 골이 됐죠. 자, 테렉이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주기도 했다. 후반에는 전반 같은 임팩트를 만들어주지 못했지만 꾸준히 골 기회를 노렸다. 자, 마티스 테렉에는 7점을 줬습니다. 슈팅 많이 때리면서 아주 바쁜 하루를 보냈다. 아니 바쁘기만 슈팅 많이 때렸다고 손흥민보다 평점이 높네요. 손흥민의 아주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줬는데 이걸 놓쳤던 테렉인데, 제드 스펜스에게 9점, 토트넘 최고의 선수였다. 공을 갖고 있을 때마다 맨유를 공포에 떨게 했다. 케빈 단소에게 8점 줬습니다. 전반 20분 좋은 위치에 있던 가르나초에게 가는 중요한 찬스를 슬라이딩 태클로 막아냈다. 오스트리아 선수가 또다시 좋은 경기력을 보였다. 그렇죠. 좀 겨울 이적 시장에 와서 상당히 이제 빠르게 팀에 적응을 하고 있는 케빈 단소입니다. 자,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 정말 모처럼 복귀를 했죠. 자, 평점 8점. 수차례 선방을 보였고 특히 가르나초의 찬스를 2번이나 막아냈다. 가르나초의 마무리가 사실 좀 안 좋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비카리오가 이날 상당히 안정적인 흰스키 골키퍼를 벤치로 밀어내는 게 왜 정당한지를 보여주는 경기력이었습니다. 수비 라인에 필요했던 리더십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네요. 다음 익스프레스 보겠습니다. 손흥민에게 여기도 6점 줬습니다. 손흥민이 토트넘에 와서 치른 최고의 경기 중 하나는 당연히 아니었다. 막판 15분 동안 생동감 있게 움직이면서 토트넘 공격을 이끌었다. 페드로 포로에게 5점 줬습니다. 저는 이게 좀 맞다고 보는데, 전반전에 가르나초를 상대로 곤욕을 치렀다. 가르나초의 마무리가 엉망인 덕을 봤다. 위치 선정 자체가 너무 공격지향적이고 수비하는 상황에서 너무 지금 뒷공간을 많이 내주는 이런 패턴이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개선이 좀 돼야 될 텐데 말이죠. 자, 제드 스펜스에게 8점 줬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위협적인 존재, 박스 안쪽으로 치명적인 패스도 넣어줬다. 호일룬 찬스 때 슬라이딩 태클로 공이 골라인 넘어가는 걸 막아냈다. 한 골을 건져냈죠. 마티스 테렉에도 6점을 줬습니다. 좋은 위치에 있었지만 볼 공급이 없었다. 최고의 기회는 손흥민이 박스 외곽에서 만들어줬는데 너무 아쉽게 마무리가 됐다. 다음은 스탠다드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7점. 왼쪽에서 활기찬 플레이를 펼치는 등 휴식을 통해 경기력이 회복된 모습을 보였다. 주중 경기 없는 게 확실히 선수들에게 굉장히 많은 좀 그 베네핏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메디슨에게 8점. 인상적인 복귀전에서 오나나가 베리발의 슈팅을 막아낸 걸 선제골로 재빠르게 연결짓는 등 찬스를 많이 만들었다. 메디슨이 오니까 확실히 창의적인 패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골도 골입니다만 확실히 그렇게 중원에서 볼을 좀 뽑아주고 상대를 벗겨낼 수 있는 선수가 토트넘에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좀 반가운 복귀였고요. 루카스 베리발에게 8점 줬습니다. 중원에서 카세미르를 괴롭혔고 오나나가 막아낸 슛이 메디슨의 선제골로 이어지게 됐다. 제드 스펜스에게 9점. 공수에 걸쳐서 탁월했다. 굵고 짧은 평점이죠. 벤 데이비스에게 8점. 침착하고 집중력 있는 플레이로 0대0 상황에서 골이 될 뻔했던 달로의 슈팅을 적소해서 걷어냈다. 근데 손흥민 7점 줘가지고 그래도 웬일로 스탠다드가 많이 좋네 했는데 다른 선수들을 더 올려치게 했네요. 손흥민 선수가 선발 중에서는 벤탄쿠르 빼고 가장 낮습니다. 자, 벤탄쿠르 6점. 지난주 빌라파크에서 에스턴 빌라전에서 보여준 끔찍한 부진보다는 조금 나아졌지만 여전히 좀 더 좀 확실한 결단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해주진 않았습니다. 다음은 NBC 스포츠인데요. 여기 손흥민 선수에게 6.5점을 줬습니다. 4차례나 찬스를 만들었지만 여전히 골잡이로서는 자신감이나 야심이 찾아보기 힘들다. 좀 이타적인 플레이를 한다고 우리가 해석을 하지만 역시 현지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좀 마무리를 짓고 욕심을 내주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제임스 메디슨에게 8.5점. 선제골을 터트린 추격이 좋았지만 가장 돋보였던 것은 자기 지정에 도움이 된 패싱과 볼터치 감각이었다. 굉장히 높은 점수 줬네요. 데안 콜루셉스키 5.5점. 이 친구도 최근에 체력 떨어진 뒤로 경기력이 좀 안 올라옵니다. 경기에 영향력을 주고 싶어 했지만 드리블이 수도 없이 저지를 당했다. 자, 마지막으로 파페사르입니다. 교체로 들어와서 막판에 좋은 모습이 있었죠. 7점. 막판 토트넘의 두 번째 골을 거의 만들어낼 뻔했다. 확실히 그 마티스 텔이 너무 많이 놓친 경기 였습니다. 물론 아직 팀이 온 지 얼마 안 됐고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장래성을 좀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쉽게 가시지 않는 그런 경기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토트넘이 맨유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1대0으로 이겼던 그리고 리그 2연승을 달성한 경기 현지 주요 매체 반응 살펴봤습니다.